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 1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청간론 간목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갑의 역할, 성격,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갑이 갑과 어울릴 때 어떤 역할일까? 갑이 을과 어울릴 때 어떤 역할일까? 갑이 병과 어울릴 때 어떤 역할일까? 갑이 정과 어울릴 때 이런 어떤 기륭하고 희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갑이 무토와 어울릴 때 어떻게 역할이 이루어질까? 어떤 작용이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무토와 어울릴 때 독산고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독산고목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독자에서 좀 먼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이라고 하는 글씨는 홀로 있다. 이 독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좋습니다. 고독한 나무다, 큰 나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고독한 나무이고 큰 나무인데 이 독자가 대머리 독자입니다. 대머리 독자. 그러려면은 대머리는 머리 위에 정수리부터 대머리가 되지요. 높은 산의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나무다. 큰 산에 나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갑이 무와 어울릴 때는 이 무는 재의 역할을 합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금전을 말을 하고 여자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독한 큰 산의 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다가 보니 나무는 있다. 이 나무가 편안하다, 넉넉하다. 홀로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많다는 아니겠고요. 여자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넉넉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재가 있다 정도 수준은 돈을 벌기는 하겠지만은 큰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다음 있죠. 수가 왕한절기에는 수를 극함으로 좋다. 수가 왕한 계절에 무토가 수를 극하니까 무토는 쓰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많은데 사주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갑이 있는데 수다가 돼버리면은 이 갑목은 부목처럼 떠다니는 목이 됩니다.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갑을 떠다니려고 할 때 무토가 그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수가 와서 갑목의 뿌리를 썩어버리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무토가 이 개수를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갑에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에는 이 감목이 물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절기인데 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절기에 개수가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처와 배우자와 때로는 아내와 때로는 감목이라고 하는 관의 역량까지 감이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려고 할 때 그 관의 역량까지 어려움을 겪게 가게 만드는데 이 개수가 물을 뿌려서 감목을 썩게 만들 때 이 무토가 이거를 잘 극하고 합해 줌으로 인해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 다일 때 무토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물이 필요한 여름이라고 하는 절기에는 여름의 절기에는 여기 있죠. 여름철에는 수가 필요한 절기인데 토가 수를 극하여 필요한 수분을 얻게 만들므로 없음으로 인해서 흉하다. 이제 갑은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물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름철 절기에는 반드시 물이 좀 있어야 갑이 조열해져서 말라버리는 걸 막아주는데 그럴 때 이 물이 필요한데 이 무토가 물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극함으로 인해서 그걸 잘 써먹지 못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또 보면은 고산지목으로 무토는 양토, 고지대 토이므로 고지대에 있는 나무의 형상으로 외롭고 쓸쓸하다. 이게 이제 대머리 독자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제 무토가 뭐 진을 깔고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수를 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토가 진을 깔고 있으면은 요거는 뭐 외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외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진이라고 하는데 뿌리 내리면은 진은 이 안에는 지지에 을개무가 있기 때문에 촉촉한 땅이고 나무가 살기 좋은 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토가 술토에 뿔이 내리면 술토는 신, 정, 무라고 하는 걸 지장간을 깔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술토는 자갈 흙입니다. 그러니까 또 약간 따뜻한 기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물기가 많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조한 땅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위로 자라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외로운 자갈밭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 정도 수준이니 그러다 보니 더더욱 외롭고 잘 자라 올라가기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기질이 뚜렷하게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 생활을 하거나 때로는 종교인의 삶을 살거나 때로는 육신의 인연이 조금 끊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뭐 비근한 예를 들어버리면은 예를 들면 무토가 있다. 간목일주가 또 여기다 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로운 산 서 있는 나무 하나. 그러니까 간목이 높은 산 속에 많이 첩첩첩 이렇게 이루어 있는 산 속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외롭고 쓸쓸함이 더욱 커지겠지요. 많은 산을 거느리고 있다. 뭐 좋은 의미로 말을 하면은 넓은 산에 나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로운 것일 것이고 내가 그 산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쟤니까 여자니까 많은 여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만은 내가 나랑 인연이 되는 여자는 없겠다. 때로는 여자 인연이 약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자 인연이 약하니 한 여자와 인연을 오래 끌지 못하니 재혼할 수도 있겠고 이런 의미까지 설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뭐 무토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번에 기토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갑이 있는데 무가 있고 기가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어떨까요? 간목이 무토는 야산이고 기토는 논밭입니다. 전답을 말을 하지요. 전답이다 보니까 이 기토는 나무가 심기에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야산이 하나 있으니 산이 이렇게 있고 논밭이 있는데 뭐 간목이 여기에 있는 격이니 이 산을 다시 개간을 해서 나무를 심게 좋게 만들다 보니까 힘듭니다. 노력은 많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소득도 거둘 것이다. 근데 공이 조금 힘이 많이 듭니다. 정도까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목이 있는데 기토가 있다. 때로는 무토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와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간목이 기토와 합합니다. 이것도 합합니다만은 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합의 작용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합의 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고 대장이고 보스 노릇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돈을 탐하다 보니 이 돈을 탐하려고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꼭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이 기를 먼저 합하고 제가 있고 이런 의미의 설명으로 가버릴 때는 돈은 있겠다 정도까지 추론해 볼 수 있지만은 그 돈이 내가 가진 돈이 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을 벌기는 하는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한 것만큼 내가 탐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탐재망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목이 기토라고 하는 재를 탐하다 보니 많은 길로 갑니다. 자신의 기질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재를 탐하고 여자를 탐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잘 못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목이 무토에 대해서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기토를 만났다. 양토육목입니다. 이 양자는 뭘까요? 흑양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흑양이고 그 다음에 육자고 기른다는 뜻이고 나무를 기른다는 뜻이겠죠. 올바른 땅에 넉넉한 땅에 풍요로운 땅에 나무를 기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하나 귀하지는 않다.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요거는 정제를 말을 합니다. 돈과 인연을 말할 때는 돈은 있겠다. 재물은 있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기토가 귀신이 아니고요. 간목이 기토를 만났었을 때 좋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물론 이럴 때 기토가 희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귀신의 역할을 한다라든가 기토가 간목을 확보해서 흉하게 만들어 버릴 때는 그런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데, 귀신의 역할일 때는 간목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경영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요. 예술적인 재능, 사람과 만남에 대해서 아주 잘 이끌게 되고, 주변 사람도 잘 끌어들이면서 좋은 의미로 말하면 여성들 상대로 직업, 장사 이런 거 아주 괜찮겠다. 때로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겠다. 여성의 도움이 있겠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하나 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하다라고 하면은 재물의 인연을 있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재물에 눈이 멀어 재물을 얻으려고 여자를 탐하다가 보니까 명예가 어렵다. 그래서 크게 리더의 자질은 없겠다. 그래서 갑은 기를 싫어하는데 이유는 기토가 아파요 나무를 썩게 만들어 흙이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이 기를 나빠다 보면 갑기합 토라고 하는 토의 오행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목의 오행보다는 토의 오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기를 나빠면은 갑이라고 리더의 자질을 잊어버리고 여자를 탐하고 돈을 탐하다 보니까 여자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이러다 보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기는 재 힘으로 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손해, 이혼, 가정 반환을 겪는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돈을 벌려고 돈 때문에 흉신일 때는 돈의 어려움을 겪어가게 되고 재혼합니다 정도 수준은 됩니다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돈의 인연을 잘 겪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면 돈도 많이 벌고요. 물론 이럴 때는 이제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혼할 소지는 있다 정도까지 이해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희신일 때는 어려움, 사람의 인연으로는 어렵습니다만은 금전과 이런 거는 크게 어렵다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수가 있을 때 사주 구조가 따뜻하면 귀도 가능하다.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필요라는 것은 아닙니다. 갑은 크게 말하면 대들보로 자라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나무들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썩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이 갑이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망각합니다. 합하게 되고 그럴 때, 특히 물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큰 나무를 베서 경복궁 같은 데 나무를 쓰려고 하더라도 그 나무를 베어서 그늘에 말리게 되고 소금내에 말려서 물기를 뽑아내고 그늘에 말리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물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수가 있을 때 따뜻하면 귀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의 뜻은, 임이라고 하는 큰 강물입니다. 근데 큰 하늘에서 내리는 소나기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게 있었을 때 사주가 조열해지려고 할 때 임수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그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정도지, 근데 사주가 임수가 필요할 만큼 조열한 사주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근데 사주가 차가운데 임수까지 있다.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가장 쉽습니다. 차갑다 이런 의미의 뜻이겠지요. 다음에 신금 있으면은 불부, 불기요, 정이 있으면 선량하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요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임수가 있었을 때 따뜻한 사주면은 신금은 정관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뜻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되겠지요. 근데 이 임수가 있었을 때 따뜻하다라는 단어가 빼버리면은 신금만으로는 불부라든가 불기가 되기가 쉽다. 큰 돈도 벌기도 어렵고 이 신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절기에 신금도 있고 임수까지 있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 간목이 신금 개수의 축토에 뿌리 내리는데 하늘의 서리와 물이 내리다 보면 재물도 얻기 어렵고 귀향도 얻기 어렵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버리게 되면 다병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병이라고 하는 병이 많게 되고,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키워서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그 간목도 가지가 잘 쳐지지 않습니다. 왜? 수분이 많은 나무들은 잘 베어지지 않지요. 그런 의미로서 이 신금의 역할이 덜하다, 물이 많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금이 따뜻함이 필요할 때, 더워지려고 할 때, 뜨거워지려고 할 때 임수가 있었으면 신금이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이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은 간목하고 기토, 간목하고 무토 이렇게 두 개만 설명했는데 좋다, 나쁘다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간목하고 기토, 간목하고 무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단순하게 이게 좋다, 나쁘다, 뭐 간목하고 기토가 합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은 아닙니다. 사주 구조를 살펴야 되고요. 이미 필요할 수도 있는 기토일 수도 있고 이미 필요 없는 기토일 수도 있습니다. 무가 필요한 간목일 수도 있고 무가 필요하지 않은 간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어떤 조화가 있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는 것이니 너무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의 구성 틀을 보십시오. 근데 간목이 무토가 있었을 때는 뭐 독산고봉이다 정도까지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물이 썩어 흘러넘칠 때는 무토는 귀하게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하게 작용을 하고 기토가 희신일 때는 내가 잘 경영하면서 재물을 운영하면서 사람의 도움도 많이 얻어가면서 성장을 합니다만은 나쁜 의미로 말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탐하고 여자를 탐하다 보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뚝 솟아야 되는 그런 기질은 없어졌다. 뭐 이런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간목하고 기토 수업, 간목하고 무토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